세금 잘 알려주는 쌤 누나, 쌤 언니 최자영 세무사. 박송희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네, 대책이 네. 아주 진짜 뭐 이렇게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6월 17일 것도 아직 찍어놓고 업로드를 네. 못하고 있는데 네. 새로운 게 나와가지고. 그 사이에 또 이제 네. 한 달도 안 됐는데 새로운 게 나와서 그걸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먼저 가지고 이 관련된 세금이 숫자적으로 어떻게 변하는지는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준비를 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선 첫 번째, 여러 가지 안이 있었는데 저희가 말씀드릴 내용들은 당연히 세금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가장 크게 나왔던 게 종부세 인상이었죠. 네, 종부세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종부세는 이제 주택의 가표를 합산해서 어느 정도 금액이 넘어가게 되면 과세를 하는데 현재 2주택,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 내에 2주택 이상이 있으면 중과를 하고 있죠. 네, 그럴 경우에는 일반적인 세율보다도 뭐 그 구간별로 뭐 0.1% 이상, 0.2%, 0.몇% 이렇게 더 많이 과세를 하고 있는데 뭐 세율을 보자면 현재는 원래는 작년 12월 16일에 또 인상하기로 했는데 못해서 네. 현행법적으로는 그 중과되시는 경우에 0.6에서 3.2% 사이에 세율로 부과가 되고 있어요. 네. 근데 요거를 인상하겠다고 발표를 한 거죠. 네, 1.2에서 6%. 네, 최고 6%. 근데 네. 6%가 이게 과표 기준으로 94억을 넘을 경우에 6% 해당이 되기 때문에 네.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해당되는 거고. 네. 시가로는 이제 123억. 그러니까 그쵸. 이 부동산 주택의 시가가 123억을 보유한 경우에 6%를 적용받는 거죠. 네, 그러면 진짜 엄청 크긴 한데 네. 아주 사실-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그 높은 세율은 아니고 특정으로 주택을 정말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한테 네. 많은 세율이 부담이 될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뉴스에 나오는 이제 너무 막 6%이 숫자 자체로 인해서 모든 사람의 종부세가 그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비춰지기도 네. 하는데 물론 종부세가 많이 오르긴 했는데 뭐 6%를 적용받는 사람은 사실 진짜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진짜 집값으로 시가가 123억이면 도대체 나는 진짜 그러니까 잘 많지는 않을 이렇게 안 텐데 일반적인 사람들 일반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근데 어쨌든 그 종합부동산세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매기는데 우선은 1세대에 집이 하나밖에 없다. 한 사람이 하나 갖고 있다 할 때는 9억 원을 빼고 시작하잖아요. 네. 그 9억 원이 넘는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를 내고 그렇지 않고 1세대 안에 집이 뭐 2개 있다든지 아니면 뭐 공동 명의로 집을 갖고 있다든지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인별로 6억을 차감하게 돼 있죠. 네. 6억을 차감한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니까 어쨌든 지금 종부세를 내시는 분들이라면 최소 내가 갖고 있는 집값이 기준시가로 6억을 넘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기준시가가 6억이면 시가로는 9억 정도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제 대상이 많이 되는 사람들은 뭐 시가로 12억에서 뭐 20억 정도, 2주택, 그럴 것 3주택 같아요. 이런 네, 사람들인데 서울에 집 두 채 있으신 분들이라면. 네. 근데 그 경우에도 사실 좀 많이 오르긴 했어요. 0.9인데 12월 16일 대책에서는 1.2를 적용하겠다고 했고 지금 오늘 개정안에서 1.6. 네. 그거보다 조금 많으신 6억에서 12억. 시가로 따지면 15억 4천에서 23억 3천. 요 사이의 경우에는 현행법은 1.3%. 근데 이제 12, 16에서는 그거를 1.6으로 높인다고 했는데 여기에 0.6 추가해서 이번 개정안에는 2.2. 네. 근데 이게 2.2 하면 단일 세율 같은데요. 그렇진 않고요. 앞서서 이 낮은 구간을 올라가고 그러니까 과표가 6억에서 12억 사이 부분에는 2.1을 하고 그 전 단계에서는 1.6을 하고 그러니까 누진세로 적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발표한 쪽 지금 이제 관계부처 합동으로 나온 이 자료에 따르면 네. 19년에 주택부분 종부세 납세자가 몇 명이냐라고 네. 봤더니 51만 1000명이었대요. 네. 1% 우리나라에서 1% 정도가 종부세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를 찾아오는 모든 분들은 사실 종부세를 내고 있었는데 진짜 많이 그러네요. 대단하네요. 근데 어쨌든 99%는 종부세를 안 내시기 때문에 이게 세율이 오르든지 안 오르든지 사실 우리랑은 상관없는 문제이긴 한데 어쨌든 정부의 기조가 주택을 투자하지 마라.
그죠. 예. 투기하지 마라. 투기하지 말고 투자도 하지 말고 너무 투자도 많은 말고. 100억씩 갖고 있지 마라. 예, 그런 뜻인 것 그런 것 같아요. 같아요. 어쨌든 세율의 자체는 좀 많이 오를 것으로 안이 나왔는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작년에도 이제 오를 거다라고 안이 왔지만 통과가 안 돼서 네. 또 완화한다라고 했다가 그것도 못했잖아요. 다시 또 지금 이렇게 된 네. 거라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입법이 어떻게 될 거냐가 가장 중요한데 이게 안으로 따지면은 입법을 뭐 말로는 당장 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올해 같은 경우는 임시국회까지 안 기다린다고 하는데 그걸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법인의 경우에는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서는 중과 최고 세율인 6%를 무조건 하겠다. 법인에다가는 그리고 6억 원의 그 6.17에서 발표했던 듯이 아까 말했던 그 6억 공제를 해주지 않고 세부담 상환도 하지 않겠다. 네, 원래는 전년도를 대비해서 200% 혹은 300% 세부담 상환율을 줘가지고 갑자기 종부세가 팍팍 오르는 이런 부담을 방지하겠다고 했는데 법인의 경우에는 그런 거 안 해주겠다는 거죠. 네, 게다가 6억도 안 빼주고 또 세율도 만약에 정말 6%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러면 사실 좀큰것 그러니까 같아요. 지금 올해 초만 해도 법인으로 부동산 사신 분들 진짜 많으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집 하나 있고 나는 1주택 하고 싶으니까 법인으로 또 하나 있고 이런 분들은 종부세가 좀 많이 달라지겠네요. 네, 이건 지난번에 그 그때는 6.17에 3%.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법인이 아주 최악은 아니다. 왜냐면 개인의 거랑 비슷했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한 집이 있는 사람이 새롭게 주택을 취득할 때 법인에서 취득하면 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으니까 그 장점을 유지가 되니까 종부세를 좀 내더라도 법인으로 취득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이런 식이라면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6% 너무 세. 6%는 진짜 좀 센 것 같아요. 법인이 그쵸 생으로 6억 공제 없이 6%는 좀 그러니까 강하다. 6억짜리 기준시가 집이어도 6억짜리라고 하면 그럼 얼마인가요? 6억 곱하기 6%는 기준시가 6억짜리면 여태까지는 하나도 안 냈다가 갑자기 3,600씩 내는 거죠. 맞아요? 네. 맞죠? 맞는 것 같은데? 되게 많이 내는 것 같아요. 맞네. 3,600. 1년에 6억이나 3,600이면 5년 갖고 있으면 그러게요. 게다가 법인 중과도 하겠다고 6.17에서 말을 했었고, 네 어쨌든 법인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대책을 내놓은 것 같은데 통과가 될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그렇죠. 네 개인은 뭐 최고세 6%가 되려면 뭐 진짜 시가 100억이 넘어야 되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법인은 그럼 6%라니. 이게 진짜 말이 되나?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될지. 어, 오늘 네. 나온 안이 약간 너무 단편적이고 음. 큰 그림밖에 안 나와가지고 맞아요. 세세하게. 세부화는 좀 더 나중에 봐야 될 것 같아요. 양도소득세 관련돼서도 이제 강화하는 법이 나왔는데 첫 번째로는 우선 단기로 투자하는 사람 투기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네, 우선 현행부터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현재는 주택과 주택이 아닌 경우 그리고 분양권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거든요. 네. 주택의 경우에는 1년 미만 40%. 근데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다 기본 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네. 분양권의 경우에 너무 또 사람들이 많이 사다 보니까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분양권의 경우에는 1년 미만은 50%. 이게 생겼고요. 네. 그랬는데 지금 이제 나온 안으로는 1년 미만에 대해서 70%. 그리고 2년 미만에 대해서는 60%. 2년이 넘어가면 이제 기본 세율. 네, 분양권도 마찬가지고요. 네, 분양권의 경우에는 2년이 넘어도 60%. 높은 1년, 2년 이렇게 시세 차익을 보고 파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맞겠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방이나 이런 데서 뭐 분양권을 사가지고 뭐 이렇게 빨리빨리 팔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높은 세율을 적용하겠다라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약간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너무 너무. 그러니까 실제 살 것도 아니고 장기 투자할 것도 아니면 자기가 들어가서 할 거 아니면 누군가 임차인이 있을 텐데 네, 자꾸 사고 팔고 하면은 거기 사는 임차인은 약간 주거 안정성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런 차원이라면 주택을 단기 투자 용도로 보는 건 확실히 좀 잡는 게 맞지 않나 네. 싶은데 70% 엄청 세네요. 네, 그러게요. 지방세까지 하면 77%고 취득세 빼고 중개수수료 빼면 거의 남는 게 없는 거 것 아니에요? 같아요. 우와. 이제 하지 마라 이런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더 10포인트씩 더 올립니다. 네, 현재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주택이 2개 이상 있으신 경우에는 10%포인트 추가해서
중과하게 되어 있고 3주택 이상이신 경우에는 20%를 추가해서 중과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더 높여서 중과세율을 더 강화하게 되는 거죠. 네, 2주택 이상일 때는 20%, 음. 3주택 이상일 때는 30%를 중과하겠다라는 건데, 그럼 최고 세율을 고려하면 그죠? 5억 이상의 양도 차익이 나면 지금 현행 42%에다가 3주택 중과 30% 더하면 72%, 지방세 포함하면은 80%. 네, 80%가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이것도 진짜 중개수수료나 뭐나 취득세도 빼면은 팔아서 남는 게 없는 게 돼버리는데, 와. 이거는 좀 사실 저희도 봤을 때 좀 안 팔잖아요, 문제는. 그러니까 문제는 안 판다는 점이에요. 이렇게 되면 증여에 관해서도 예를 들면 증여세율이 10%에서 50%인데 5억 증여하는 경우에 5억 이상이 넘어도 30%잖아요. 근데 이제 다주택 중과세율이 60%, 70% 이렇게 되다 보니까 파는이 다 그래 증여하겠다. 증여하겠다. 저희도 실제로 증여를 많이 네, 하고 그래서 있고. 작년 올해 정말 증여 많이 하시는데 네. 이렇게 되면 이거를 양도하는 출구를 정하는 게 아니라 증여하는 출구 계획을 세우실 것 같아요. 맞아요. 집 안에서 그냥 사람을 쪼개서 보유세도 사람별로는 따로 가세 하니까 그렇게 되고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않는 거죠. 네, 특히나 증여를 하게 되면 특수관계자 간에 증여를 해서 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증여를 하게 되면 이월과세 규정이 있기 때문에 파실 수도 없어요 원래. 네. 그럼 어쨌든 그런 증여한 집들은 무조건 5년 안 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대사업자에 묶인 것도 또 안 팔고 또 나머지 주택들도 양도세 중과가 너무 크니까 결국에는 시장에 안 팔고 증여하고. 그러니까 더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증여한 집들이 늘어나고 임대한 집들이 늘어나면 시장에 매물로 막 없어요. 그러니까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이게 과연 맞는 출구 전략인가 싶긴 해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유세, 재산세나 종부세, 집을 진짜 100억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이 6% 내라 하면 부담할 수 없으면 팔면 되는데 팔면 되는 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양도세 또 80% 내라고 하니 그러니까. 이건 너무 좀 과한 그런 거 것 아닌가. 같아요. 그럼 사람들한테는 다 증여가 차선책이 돼버리는 거지. 그죠. 왜냐면 증여세율은 최고세율이 50%인데 시장에 팔면 80%라니. 그러니까. 그리고 그래놓고 이걸 매물 유도를 위해서 내년 종부세 부과일까지 시행을 미행하겠대요. 그죠. 21년 6월 1일까지는 좀 더 기다려줄 테니 그 전에 10% 20% 중과할 때 팔아라. 종부세가 무서우면 내년 5월 31일까지 팔아라 이거죠. 그렇게 치면 또 특수가 가족끼리 팔고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하겠지. 뭔가 이거는 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러니까 출구를 열어놔야 사람들이 집을 팔지. 세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집을 팔겠냐고. 남한테 이걸 주겠어요? 70%에다가 72%의 지방세까지 하면 진짜 80%인데 나는 진짜 사람들이 집을 팔았으면 좋겠단 말이야. 이게 너무 약간 답답해요. 그러니까 80%인데 진짜 이거는 너무 좀 그런 것 같아요. 또 다음으로 취득세도 이제 중과를 합니다. 취득세 진짜 무슨 다 그 법인 중과하는 것처럼 올리겠다고 하는데 네. 현행을 따져보면 우선 개인들의 경우에는 주택 가격이나 주택 숫자에 따라서 세율이 다르잖아요. 네, 원래는 이제 그 주택 가격에 따라서 주택 같은 경우는 1% 낮은 세율부터 3%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또 기존에 바뀌었었죠. 4주택 이상인 네. 경우에는 4% 4%. 이렇게 뭐 바꿨어요. 물론 여기에다가 이제 곁다리로 붙는 세율들이 뭐, 더 네, 있죠. 지금 취득세율만 생각했을 경우에는 1%에서 4% 정도고 법인의 경우에도 똑같이 주택 가격에 따라서 1%에서 3%. 네, 였는데 이제 바뀌는 개정의 안에 따르면 1주택은 그대로 갑니다. 근데 이제 2주택 이상부터는 2주택은 8%, 3주택, 4주택부터는 12%, 법인은 12%라고 합니다. 이거 약간 눈을 의심했잖아요. 12%는 너무 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충격적이었어요. 원래 법인 전환하면 네. 그 취득세 감면하는 게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또 사람들이 법인 전환, 뭐 현물출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 세감면 혜택을 받고 법인을 이전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었어요. 물론 그게 액션을 취하기가 쉬운 결정은 네.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법인 전환을 할 때 현물 출자를 하실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이 75% 됐었는데 요거 안 해주겠다. 매매 임대업 법인은 현물출자 취득세 감면 안 해주겠다라고 네. 합니다. 취득세가 엄청 많이 오르네. 네, 결국 1주택자만 살아인 것 같은데 뭐 물론 그거는 뭐 존중하는데 좀 너무 급격한 인상인 것 같아요.
이거는 지난번 것도 충분하다고 보는데. 그러니까요. 좀 충격적입니다. 그러면 이제 네. 저희가 여태까지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 살펴봤는데요. 네. 남아있는 재산세. 네, 재산세. 여기서도 깨알같이 신경을 썼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이제 인상하는데 부동산 신탁에 관련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또 영상을 찍은 것도 있었는데 신탁에 맡기는 경우에 원래 납세 의무자를 달리 봐서 네, 누진세를 피해 간다든지 유급공제를 추가로 해준다든지 이런 게 있었죠. 세율 네. 구간도 달리 정하고. 네. 그런데 신탁 시 종부세, 재산세 등 보유세 납세자를 원소유자 네, 결국에 납세 의무자를 바꾸네요. 네, 바꾸네요. 종부세법과 지방세법을 바꾸겠다고 합니다. 네, 이거 몇 년 만에 진짜 이럴 건 왜 바꿨어? 몇 년 만에 다시 원상태가 되었어요. 네, 그래서 네, 그렇고요. 올해가 마지막이었다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이 많은 또 하나. 그 임대사업 사업자. 관련된 얘기인데 네. 이건 진짜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우선은 뭐라고 말했는지 차근차근 하나씩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